자, 첫 번째 거의 원료본 봅니다.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메뉴가 있는데요. 얘를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는 대로 애들이 비율대로 가운데로 쭉 있어요. 넓든 좁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있는데 예제 다운받은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다운받은 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렉스를 왜 써야 되는지를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처럼 가운데 정확하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지금 예제를 보면 얘가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플롯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CSS를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HTML도 열지요. 자, HTML의 구조를 보면 지금 내부라고 되어 있고요. UL의 li에서 li를 이렇게 접어봅니다. 탭스가 조금 안 맞아서 앞쪽으로 좀 당겼어요. 자, UL의 li 얘는 블록 요소니까 원래 세로로 나오고 있었을 녀석인데 CSS에서 어떻게 돼 있었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었는데 얘들한테다가 li의 플롯을 걸었겠죠. 그죠? 내려와 보면 li의 플롯 레프트 하고 마진을 상하 좌우해서 30을 해놨지만 왼쪽으로 차곡차곡 가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얘들이 왼쪽에 치우쳐 있다고요. 그거를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놓고 싶답니다. 자, 이 li 요소들을 가운데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플롯을 쓰시면 가운데로 놓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플롯을 쓰면 얘들이 왼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에서 플렉스를 안 쓰고 이 메뉴가 가운데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물어보죠. 플렉스를 쓰지 않고도 플롯으로 해서 얘들이 차곡차곡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 UL 자체를 글씨 취급을 하고 이 부모한테 가서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있을 수 있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메인 내부에 가서 메인 내부에 일을 시킨 적이 없네요. 메인 내부에 가서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여기 있는 이 메뉴를 무슨 취급해야 된다고?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락해서 글씨 취급을 해줘야 되겠고 얘가 너비를 다 쓰고 있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위로 옮길게요. 메뉴에 있던 백그라운드 메뉴가 이제 안에 있는 li의 너비만큼만 공간이 나올 거니까 너비를 다 안 쓰니까 가로줄로 배경이 있던 게 적용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블록 요소니까 너비를 다 쓰니까 얘한테다가 배경을 주고 그 안에 메뉴를 이렇게 해보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자, UL 자체를 글씨칙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원료본과 거의 유사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방법을 보면 뭐가 불편하냐면 이 UL 자체를 글씨 취급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라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썼습니까?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 해서 두 줄이나 더 썼다고요. 두 줄을 더 안 쓰고도 얘를 가운데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얘 검사했을 때 누구를 글씨 취급한 겁니까? 이 UL 자체를 이 li를 품고 있는 누구 이 UL 자체 얘 자체를 디스플레이 인한 블락해서 글씨 취급을 해줬고 얘 부모한테 가서 글씨는 가운데 모여라고 했다고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플롯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플롯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마진도 지우겠습니다. 마진은 남겨놔도 되겠다. 다 지우셨습니까? 플롯을 이용해서 할 게 아니라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마진도 필요 없겠다. 사이의 여백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진도 지울게요. 자, 지금 가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플롯도 없애버렸고 디스플레이 난 블락도 없애버렸으니까 화면에서는 다시 새로 나오고 있겠지?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는데 배경도 없애버렸네. 잠깐만요. 배경은 살려야지. 배경이 원래 여기 있었죠. 네, 다시 이 상태로 볼게요. 자, 메인 내부에 배경이 있고 LI에 줬던 플롯은 없애버렸고 디스플레이 난 블락도 필요 없지.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을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저 LI들이 가운데 사이사이에 여백이 없이 가운데 있게 해달래요. 자, 프린트물 드렸죠? 프린트물을 확인하셔서 얘한테다가 어떻게 CSS를 넣어야 화면처럼 이렇게 가운데 있을까? 이 사이에 공백이 없대요. 일단은 다 화면처럼이 아니라 얘가 옹기종기 여기에 모여있게 해주세요. 프린트물을 확인해서 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게 해주십시오. 를 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 무조건 가로벨이 되긴 해요. 누구한테? 이 DIV의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차곡차곡 가로 정렬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LI라고요. 우리 지금 예제에서 얘가 LI니까 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뭐라고 해줘야 돼?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해야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LI의 부모인 얘한테 가서 플렉스라고 하고 이렇게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해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있지요. 됐습니까? 자, 요번에는 이 사이 LI의 옆에 공간이 이 옆에 공간이 동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이의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너비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려면 뭘 써야 됩니까? 를 가지라고 하니까 뭘 쓴다고요? 요 스페이스 evenly를 쓰겠다고요?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evenly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 공간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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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가 알아서 똑같이 맞춰준다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좀 달라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써볼까요? around 스페이스 around를 보면 얘 사이의 여백이 동일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around는 이 li를 기준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공백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li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만큼의 공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이가 여백이 2배가 돼 버린다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스페이스 어라운드와 이분이는 구분해서 쓰십시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예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컴플렉스 레이아웃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너비를 한번 줄여 볼게요. 이렇게 너비가 줄어들면 비율대로 해서 내용들이 바뀌고 있고 오른쪽을 잘 보십니다. 오른쪽에 얘를 보면 조금만 줄여 볼게요. 조금만 더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세로로 길게 늘어났는데 이 안에서도 균등하게 위아래 4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완료해야 될 완성본은 이렇고 다운받은 거에 내용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가로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플롯을 이용해서 얘를 가운데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롯을 써서 좌우로 배치를 했는데 문제가 어떤 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원료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한테 플롯 걸고 얘한테 플롯 걸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플롯을 이용해서 얘 왼쪽, 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있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HTML로 가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될까 보지요. 자, 크게 접어보면 지금 메인 컨텐트와 사이드 바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메인 컨텐트에 가서 너비를 주고 플롯을 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초반에 대부분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지금 브라우저 화면이 이렇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이 이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
얘한테다 플롯을 주기만 하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 줄 알아요. 지금 얘가 메인 컨텐트지 않습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메인 컨텐트에다가 플롯 레프트를 걸어 볼게요. 얘가 메인 컨텐트지 않습니까? 카피해서 CSS에 가서 메인 컨텐트에 가서 그냥 맨 밑에 적어 볼게요. 메인 컨텐트 클래스명에 가서 얘한테다가 플롯을 이렇게 레프트 걸어줬단 말이죠. 걸어 보시겠습니까? 메인 컨텐트에 가서 플롯을 거시라고요.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 녀석을 왼쪽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플롯 레프트 이렇게 걸어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가냐 이거죠. 화면을 이거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왼쪽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왜 안 가요? 자, 플롯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롯의 특징 1번. 프린트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특징들을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플롯의 특징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플롯을 쓰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죠. 이동 안 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죠? 그렇지.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크게 잡힌다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가 지금 블록 요소고 너비가 되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너비가 안에 있는 너비가 이 플롯을 건 컨텐츠의 너비가 지금 100%를 다 쓰고 있으니까 플롯을 걸어봤자 얘가 왼쪽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비를 줘야죠. 그래야 그 너비를 가지면서 왼쪽으로 갈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플롯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안에 있는 컨텐츠가 만약에 요만큼 뿐이 없어. 그러면 그 너비만큼 크기가 잡히면서 왼쪽으로 갈 거라고요. 하지만 얘는 안에 너비가 이만큼이나 길게 쓰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너비가 잡힐 리가 없다고요. 다 쓰니까 너비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비를 주지요. 너비를 주고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클래스명 사이드바도 카피를 해서 얘도 플롯을 걸고 너비를 줘볼게요. 사이드바에도 너비를 주고 플롯을 걸어 보십니다. 자, 저장하고 지금 너비 500에 200이라고 했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배율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500에 200 해서 지금 원료본을 보면 얘도 배율을 줄여볼게요. 원료본을 보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퍼센트로 안 하고 픽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퍼센트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한 70%, 얘가 한 30%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볼까요? 너비를 퍼센트로 바꿔보자고요. 70%, 30%가 나올 공간이 없네. 조금만 줄여볼게요. 20%, 25%로 해볼게요. 자, 비율로 했습니다. 비율로 해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높이가 똑같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고요. 똑같이 높이가 안 나온다고요. 왜? 얘 컨텐츠의 높이가 작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를 않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로 코딩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높이가 똑같이 안 나오네? 그럼 높이를 똑같이 줄까? 하이트를 예를 들어서 5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둘 다. 높이를 줘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컨텐츠가 얘보다 더 크네요. 조금만큼 늘려볼까요? 600 해볼까요? 자, 이러면 더 늘려볼게요. 800. 이렇게 해서 늘려서 보면 높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얘를 줄였을 때는 높이를 고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삐져나온다고요. 높이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포토샵을 보고 코딩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실수가 높이를 자꾸 주려고 해요. 높이는 누구한테만 줘야 됩니까? 절대로 바뀔 일이 없는 하이트에만 줘야 된다고요. 얘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율 해놨으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는 좁아지면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얘 높이를 주면 안 된다고요. 높이를 안 주고도 이 높이가 얘의 컨텐츠와 얘의 컨텐츠 높이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요. 답은 플롯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롯을 써서는 이 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고요. 지울게요. 플롯도 지우고 너비도 지우고 할게요. 플롯도 지워버리고 너비도 지웠습니다. 플롯으로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메인 컨텐트와 사이드 바를 어쨌든 가로 배열해야 되는 거라고요. 플롯을 쓰지 말고 가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얘의 부모한테 가서, 얘 부모가 누굽니까? 섹션 어사이드 부모인 컨테이너에 가서 컨테이너한테 일을 시킨 적이 없네. 그럼 컨테이너 카피. 자, 이 클래스명 컨테이너에 가서 자식 요소들을 이제 정렬을 어떤 방식으로 플렉스로 하겠다고요. 저장합니다. 컨테이너에 가서 플렉스라고 하고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얘 높이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건 이 세로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건 기본 속성이 플렉스에서 플렉스를 쓰기만 하면 기본 속성이 무슨 기본 속성이 align items의 기본 속성이 stretch라고 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늘리는 속성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안 써도 저게 기본 값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제 위에 맞추고 아래 맞추고 가운데 맞추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align items의 기본값이 stretch 늘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얘를 안 써도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얘들의 너비를 지금도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너비가 자동으로 맞춰 있지만 우리가 이 너비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비율을 바꾸는 건 뭐였었냐면 다시 프린트물을 보시면 너비의 비율을 바꾸는 거 12번 항목을 보시면 넘치는 거, 모자른 걸 늘리는 방법, 넘치는 걸 슈링크, 줄이는 방법, 앞에 있는 값대로 할지 말지라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 크기로 설정하는 거. 그런데 얘를 값을 이런 식으로 3개 모자른 걸 늘리는 거, 넘치는 걸 줄이는 거, 앞에 있는 비율대로 할지 말지를 하는 3개를 쓰는 게 기본값이지만 보통 앞에 있는 요것만 써도 똑같이 이 앞에 1, 1, 0이라고 돼 있으면 앞에 있는 것만 써도 똑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다고요. 다시 따지면 얘가 100%, 얘가 100픽셀, 얘가 100픽셀, 얘가 200픽셀 이런 비율로 되는 거라고요. 제일 작은 너비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고 같은 비율, 그거의 2배 비율 하고서 이렇게 플렉스라는 걸 이용하면 너비의 비율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얘한테 와서도 플렉스라고 해서 얘가 4분의 3을 써라고 해서 3이라고 하고요. 얘가 4분의 1을 써라고 해서 1이라고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반 해볼까요? 투투. 투투는 원원하고도 똑같겠죠? 이렇게 비율이에요. 1대1, 2대2 이런 식으로. 지금은 둘 다 똑같이 1, 1이라고 해봤고 2라고 해볼까요? 2, 1. 그럼 얘가 1일 때 이 너비의 2배를 쓰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3분의 1, 3분의 2를 쓰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플렉스로 이용해서 너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비율.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얘를 더 줄여 볼게요. 100%로 보겠습니다. 더 줄이면 이제 얘가 더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는 케이스가 됐어요. 줄여보세요. 너비를 줄여서 요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자, 지금 원하는 건 얘가 여기 지금 아이템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얘처럼 위 아래에 맞추되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라고 나와야 된대요. 완료본 다시 한번 보십니다. 화면 보실게요. 위 줄였을 때 여기 위와 아래가 맞추고 가운데 여백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위쪽에 붙어 있다고요. 어떻게 CSS를 짜야 되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다. 얘처럼 나와야 된대요. 위 아래 맞추고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세로로 아이템이 있는 거 중에 위아래를 맞추는 거 일단은 얘를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뭘 쓰면 되는 거야? 온라인 컨텐츠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된다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온라인 컨텐츠의 스페이스 비트윈을 누구한테 써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누굽니까? HTML에 가보면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이 패널들을 세로로 있는데 얘를 위아래 맞추라는 거니까 사이드바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죠? 사이드바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취급하는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화해서 해야 된다고요. 사이드바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정렬할 거야 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얘한테도. 얘 자식 요소를 지금 위아래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대요.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화면처럼 나와요. 개뿔 세로로 나오지도 않고 가로로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이러냐면 너비가 분명히 div 요소라서 너비가 넘치는데 아래로 내리라는 속성이 없거든요. 아래로 내려라 플렉스에 넘치면 아래로 내어라 라고 해서 이게 no rev로 돼 있으니까 얘를 rev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러면 위아래에 맞춰서 이렇게 정렬이 된다고요.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 사태에 위에 맞추고 아래 맞추고 사이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들 이걸로 접근을 할 줄 알았는데 똑똑하게 방향을 바꾼 분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지금 플렉스를 쓰면 플렉스는 무슨 방향이 있다고요? 주축과 교차축이 있대요. 주축의 방향이 가로인 게 기본값이라고요. 주축의 방향에서 가로값이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이렇게 기본값을 주축이 가로일 때 우리가 여러 개의 아이템을 앞뒤로 맞추는 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지 않습니까? 가로로 돼 있을 때 주축이 가로일 때 여러 개가 있고 걔를 처음과 끝 주축의 시작점과 끝에 맞추고 가운데 여백을 알아서 해라는 게 justify content라고요. 그런데 주축의 방향이 이건 가로일 때 아니에요. 이거를 저 주축의 방향이 가로일 때 주축의 방향을 세로로 돌려요. 그러면 얘는 세로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정렬하는 거라고요. 방향을 컬럼으로 바꾸고 그러면 저스파이 컨텐츠를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을 돌리라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가로라고요. 가로에서 앞에 뒤에 맞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스파이 컨텐츠를 쓸 수 있는 거라고요. 뭘 바꿔? 주축의 방향을 바꾼다고요. 그렇게 접근하신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지만 크게 칭찬을 안 했어. 여기에서 플렉스의 디렉션 해서 얘를 주축의 방향이 row인데 이걸 컬럼으로 바꾼다고요. 컬럼. 세로 방향이 이제 주축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90도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로 정렬이 아니라 뭐가 정렬이야? 가로 정렬이라고요. justify 해서 마찬가지 space between 한다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정렬하고 보면 똑같습니다.